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어,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잘 풀다가도 시험 때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수학적인 언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학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합하고 명제를 말하는 건데 요즘 중학교에서는 이걸 배우지 않거든요. 왜 없어졌는가 한다면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없어진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없앴는지 아니면 너무 중학교에서는 어려워서 없앴는지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집합하고 명제에서 아주 핵심되는 어떤 것을 좀 잡아보면 어, 이런 게 있어요. 집합하고 명제 상황에서 보면 P면 Q이다. 이 말은 P가 Q에 속한다. 이런 표현인데 표현 방식은 이제 P가 Q에 속한다. 이런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P라고 하는 그 어떠한 소속된 어떤 것이 Q라고 하는 그 소속된 어떤 것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건데 사람이 동물에 속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 P면 Q이다. P가 Q에 속해 있다. 이런 방식을 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우선 소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우선 소수에 대한 이해를 좀 보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뉩니다.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는데 여기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선 소수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 소수라는 덩어리에는 유한소수라는 덩어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순환소수라는 것이 무한소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이 또 안에 이렇게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이가 될 것인데 자, 우선 첫 번째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여기서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무리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무한 소수는 무리수이다. 모든 무한 소수는 무리수입니까? 아니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이거는 아니다가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가 아니라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 유리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0.333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가 아니라 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리수가 아니다가 무리수이다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무리수에 속해져 있죠. 또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순환소수가 무한소수 안에 있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포함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틀리는 일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머님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이 틀린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를 먼저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 포함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좀 알려주셔야 될 거고, 그 상황 자체, 소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아이들과 대화를 좀 해보시고요. 이런 거를 좀 집합과 명제에 관련해서 뭐 특이하게 고등학교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계열의 문제를 풀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